안녕하세요. 전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의 최준용입니다. (1985년) 국내 HIV 감염 첫 번째 환자가 진단이 됐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된 외국인 환자가 국내 첫 번째로 진단된 HIV 환자분이셨고요. 당시는 HIV 감염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HIV 감염인들이 면역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진단되는 사례들도 많았고, 그분들한테 생기는 폐렴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기회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할 뿐이지 HIV 감염 자체를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개발되기 이전이어서 치료에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는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이 국내 의료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HIV 감염을 관리했던 시대였습니다. 국내에는 여전히 에이즈나 HIV 감염에 대한 차별, 편견 이런 게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미국은 HIV 감염인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인식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 차별, 낙인, 편견 이런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한 나라고, 외국은 그게 지금 현저히 개선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사회에서 에이즈 환자 질병에 대한 차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아주 꾸준히 되어 왔고요. 의학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해서 더 이상 에이즈는 죽는 질병이라기보다는 그냥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제 수명대로 잘 살 수 있는 병이 된 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발전했는데,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편견 이런 거는 여전히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HIV 감염에 대한 치료제로 처음 개발된 게 지도부딘이라는 약물인데요. 단일요법으로 한 가지 약을 썼더니 HIV 환자의 바이러스, 그 HIV 바이러스가 쭉 감소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게 최초로 FDA에서 승인한 HIV 감염 치료제인데, 지도부딘 단일요법을 하면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가 결국은 바이러스가 지도부딘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다시 증식을 해요. 그래서 치료에 실패한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두 가지 약물을 써봤어요. 지도부딘과 다른 약을 병용해서 써봤더니 바이러스가 더 많이 감소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치료에 실패하는 걸 경험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96년도에 세 가지 약물을 병용해서 치료를 했더니 바이러스가 피에서 검출되는 수준 이하로, 피에서 검출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억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억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칵테일 요법 내지는 HAART, HART라고 부르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그게 현재에도 그 치료법이 HIV 환자한테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바이러스를 검출한 개 미만으로 감소시킨 게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이상 면역이 악화되지 않고 회복이 되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억제된 채로 건강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칵테일 요법이 시작된 게 90년대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에이즈 유행 초창기부터 HIV 감염에 대한 정책 중에 굉장히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HIV 감염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폈었어요. 그래서 HIV 감염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그게 거의 없어요. 무료로 HIV 환자분들을 치료해준 정책을 함으로써 본인 개인한테도 건강에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HIV 바이러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UNAIDS라는 기관에서 95, 95, 95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모든 감염인의 95%를 진단율, 그다음에 그 중에 95%를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을 하고, 그 중에 95%를 바이러스를 억제시켜야 된다. 이걸 이제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억제율, 그거는 데이터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한 90% 내외로 이제 달성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진단율에 있어서는 좀 높다는 보고도 있고 좀 낮다는 보고도 있는데, 아직 95%까지 달성하고 있는지는 약간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HIV 감염이 치료에 성공하려면 환자가 약을 잘 먹는 게 제일 키거든요. 약을 배가를 처방했다 그러면 그 중에 95알 정도 이상을 제때 잘 먹어야지 이제 치료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약을 잘 먹는다는 거, 그게 말로는 쉽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칵테일 요법 시작됐을 때는
하루에 환자가 먹어야 되는 약이 한 10알, 20알 가까이 됐었어요. 뭐 HIV 감염에 대한 치료제도 먹어야 되고 폐렴 예방약도 먹어야 되고 결핵 예방약도 먹어야 되고 등등 합치면은 한 20알, 뭐 30알을 하루에 먹어야 되다 보니까 약 알수가 늘어날수록 치료 수능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치료제가 점점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서 약을 묶어가지고 한 알의 약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치료 수능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를 일찍 할수록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은 감염인, 한 명은 비감염인인 커플을 그 연구에 등록을 시켰어요. 1700쌍이었나? 그 정도 이상을 쭉 등록을 시켰고요. 그래서 감염인을 바로 조기에 일찍 치료한 군하고 면역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치료를 시작한 군하고를 무작위 배정을 했어요. 감염인에서 감염되지 않은 배우자로의 HIV 감염 전파 이벤트를 양군을 비교를 했어요. 일찍 치료한 군에서 배우자로의 전파하는 이벤트가 늦게 치료한 군보다 96% 감소된다. 이걸 이제 증명했던 연구거든요. 감염인을 치료하면 그분이 전파력이 감소하면서 그 사회적으로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증명했던 연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U=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성관계를 통해서 타인으로 전파시키지 않는다. 전염력이 없다. 이런 개념이고요. 뭐 파트너 연구라든지 이런 연구에서 콘돔 없이 성관계하는 커플들을 쭉 등록을 했어요. 바이러스가 억제된 시기 동안에 전파가 이루어지는지를 성관계의 유형별로 장기간 추적해서 살펴봤는데 바이러스가 억제된 환자로부터 배우자로의 전파된 사례는 한 케이스도 없었다. 이게 이제 증명된 사실이고요. 그건 이제 감염인 인권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HIV 감염인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라면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성생활도 건강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HIV 감염인 중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 다 가능합니다. 어떤 약이나 부작용이 없는 약은 전혀 없는 약은 없죠. HIV 감염에 대한 치료제는 복용의 이점이 치료제가 갖는 부작용의 위험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큰 치료법입니다. 부작용의 위험이 과거에 어떤 초창기 개발됐던 치료제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현저히 줄었고요. 치료제 복용의 이점이 개인으로 보나 압도적으로 높고요. 치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성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부작용이랑 좀 다른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치료제에 듣지 않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그거는 왜 생기냐 하면 치료제를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은 바이러스가 중간에 증식했다가 억제됐다 증식했다 억제됐다 그러면서 그 HIV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생기는 바이러스인데 증식할수록 돌연변이의 위험이 더 커져요. 치료를 꾸준히 잘 해야 내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고요. 어느 약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다른 약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병원을 다니면서 꾸준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치료제 위험, 어떤 부작용 위험보다 치료제 효과의 이득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래서 환자분들 대부분은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데 약을 조금 걸러도 바이러스 억제가 잘 유지되는 그런 약들이 현재 사용되는 약들입니다. 프랩은 HIV 감염되지 않은 어떤 고위험군이 하루에 한 알씩 약을 계속 복용하면 HIV 감염에 노출이 돼도 감염이 예방된다 이런 개념인데요. 약의 효과, 예방 효과는 연구마다 좀 다르지만 약만 잘 먹으면 80% 이상은 예방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서도 프랩이 도입이 돼서 처방을 원하시면 프랩 처방하는 이제 병원들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프랩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프랩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낸 다음에 그 중에 한 50% 정도를 다시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처방 의료기관에 가셔서 HIV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감염 예방을 하시고 돈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프랩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100% 예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랩이 HIV 감염만 예방하지 다른 뭐 매독이나 뭐 임질이나 이런 다른 성병을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콘돔 사용이나 이게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HIV 감염이 됐는데도 프랩만 하게 되면은 이게 치료는 안 되고 바이러스는 이제 내성 바이러스로 약에 노출이 되면서 변하게 돼요. 프랩을 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프랩을 해야 돼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지 않고 외국에 뭐 인도라든지 태국 같은데 카피약으로 프랩을 이렇게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약만 사가지고 먹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좀 위험하다. 약의 효능뿐 아니라 검사를 안 받으면서 약만 먹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헬스조선 구독자분들한테 제 오늘 드린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V 감염이 처음 발견된 이후에 40년이 지났고요. 치료나 예방에 있어서 정말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사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HIV 감염에 대한 낙인, 차별, 편견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개선되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염인 분들은 본인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본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잘 영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의 최준용이었습니다.